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13일입니다. 예, 오늘 촬영 일자고요. 요즘 뜨거운 화장품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따져보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조금 갖고 있는데 수익권인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섹터 분석 학교를 열었습니다. 가치투자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언급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편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화장품 쪽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린 지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변화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털었던 한 달 반 정도쯤 됐을 때 음식료도 그랬었고, 예, 그래서 미리미리 변화가 될 때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신규로 사시려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용감하게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nope, 좀 참으시죠. 여기서 지금 다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는 nope, 아니면은 차라리 단기 매매 좀 나는 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 오늘 들어가서 강한 종목들 가지고 잘 눌린 목대 들어가서 쫙 올라갈 때 딱 치고 나오고 오늘 아유 잘 먹었다 이런 정도까지만 하실 분들, 단기 매매까지는 오케이. 근데 신규로 사서 지금부터 이제 쭉 끌고 가는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부담감. 그러려고 하셨으면 벌써 저희 가치투자학교의 화장품 코너를 보셨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신규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느냐? 2분기 실적이 한 7월 말, 8월 쪽에서 나오겠죠? 예, 그때까지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지금 쭉 가겠느냐? 약간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하겠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그 전에 지금 6월 말이나 뭐 이 정도까지 해서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되면 그게 오히려 좀 타이밍을 살짝 늦춰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신규를 지금 사서 바이 앤 홀드 이렇게 끌어가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되면 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서 메리트가 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두 번째, 나 지금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수익 많이 나는데 뭐 지금 화장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한 50%는 팔고 50%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절반 정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차라리 아유 김 대표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올라가네, 그럼 요것만 하세요. 단기 매매 쪽으로만 보시고 거기서 대응해서 먹을 것만 딱딱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쪽으로 큰 그림은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거 다 팔지 마세요. 예, 오히려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놔야 살짝 아니야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70% 놔두고 30% 정도라도 흔들리면 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흔들리면 돈 더 태울 거야.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비중을 확 키우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화장품에 대해서 내 계좌에서 30%를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중에서 거기서 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지, 조정 나오는데 이거 좀 생각보다 좀 조정이 큰데 에라이 모르겠다, 신규 자금 더 태워, 이렇게 되면은 계좌의 30% 비중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오히려 40%, 50%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당되는 요 비중이 계좌에서 차지하는 게 상당히 커버립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움직일 때마다 계좌가 올라가고 화장품 안 가면은 못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 보니까 이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전략은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주의 지금 현재 동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한국의 화장품들이 미국에 잘 팔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이제 중국이 주타겟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후죠. 예, 후. 그리고 또 이런 고급 화장품들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들의 강력한 모멘텀을 중국이 꺾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통관할 때 좀 되게 안전검사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요. 자기네들 시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게 되면 일단 견제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국 걸 막 키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열어줍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한때 중국에서 잘 나가던 화장품들이 그래서 한때 좀 위청이었었죠. 화장품의 시대에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냐면은 지금 같은 변화, 즉 화장품이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제품이 좋아서, 솔직히 화장품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은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지만은 오히려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예, 같은 이 정도 가격인데 이렇게 괜찮네라고 하는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가성비가 먹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들은 호기심이 이끄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호기심이 뭐냐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괜찮다고 쓰기 시작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시작하는 이런 호기심에서 발동돼서 나와서 거기에 가성비까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모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무시 못하는 세 번째는 한국의 K 컬처겠죠. 이렇게 좋은 거 봤는데 잘 보니까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물론 이제 딱 나오진 않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런 연결고리들, 이게 다 하나 뭉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의 일단 화장품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가성비가 가장 크겠다. 그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좀 정체를 보이다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화장품 수입국 중입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수입국 중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22%까지 온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거 피크아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치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과거에 중국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20%대 넘어서 40%대인 것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위협감을 느끼고 견제하기 시작했던 게 이렇게 나왔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중국 사례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트렌드가 맞춰져 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염두를 하고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크아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또 달라요. 미국 화장품 시장 내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미국의 산업자들도 다 있을 거죠. 화장품 시장 내에 한국 화장품 점유율을 보게 되면 스킨케어 산업 내에서는 마켓쉐어가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화장품 산업 내의 총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품 수입국 중에, 그러니까 화장품을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의 한국 비율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총 산업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침투할 게 많겠죠. 이거는 지난번 보니까 중국 쪽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거 침투했었을 때 걔네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했던 게 8%에서 10% 정도까지로 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총 자기네 산업에 이렇게까지 침투했다? 요거 저거 안 되겠네, 싹을 좀 잘라 라고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산업 내에서 지금 2%가 안 되니까 한 5배는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직 피크아웃이다. 과거에 이제 중국 사례까지, 중국에 진출해서 저희가 나왔던 사례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역시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쓰게 되면은 피부에 맞고 나한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계속 쓰는 경향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누가 권해주고 이거 한번 써봐. 그래도 선물 받은 거는 쓸지언정 내가 주로 쓰는 거는 쉽게 안 뺏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트렌드로 잡힌 거 쉽게 이탈은 안 하겠다. 어떤 인위적인 이런 중국의 치사한 방법만 없다고 하게 되면 계속 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미국도 너무 이렇게 한국 화장품들이 다 쭉쭉 올라와가지고 산업이 조금 좀 그러겠네 그러면 견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아직 피크아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만큼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화장품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자료 같고, 여기 블로거 한 분이 이거를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블로거 부분을 까먹었습니다. 이 자료만 저장해 놓고 그 출처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 다시 한번 뵈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즉 과거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화장품주 밸류가 이렇게 올랐는데 비싼 것이냐,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 대충 이제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올해 예상하는 이제 PER 요걸 한번 보시고, 내년에 대한 PER 정도를 보는데, 요 주가만 지금 이 상태로 2025년도 PER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올해 실적 좋고 내년도 실적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 PER이 올라간다, 이거는 내년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PER이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만큼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실적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높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PER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런 종목들이 무엇가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본능 같은 경우는 올해 PER은 14배인데 내년은 18배다. 그러면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상치니까 아직 가이드라인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밸류에이션을 볼 때 체크해야 될 거는 그 과거 밸류는 어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ROE 따지게 되면은 한 20% 이상은 나오는 쪽이 많죠. 특별히 들어가는 거, 원료 들어가는 거나 마케팅비까지 다 해서 약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수익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20% 정도씩 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화장품 한다, 뛰어들었는데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는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그리고 또 꾸준하게 팔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PR이 좀 높은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했었을 때 LG생활건강은 더 비쌌었죠. 일반적으로 한 PER 30배 중반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30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 성장하는데 당연히 중국 사람들 10억 명이 쓰는 화장품이다 뭐 이러면서 또 그랬었는데 그것까지 고점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주가가 가장 많이 나온 게 20배 정도가 큰 상황들이고 최근에 가장 더 많이 올랐던 건 VT 한번 볼까요? VT도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17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토니모리 정도 21배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이 막 들어졌으니까 뭐 이누아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브랜드가 연관돼서 자회사가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기 있기 시작하고 다이소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나오기 시작한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인기 있는 것 쪽에서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20배요. 근데 내년에 실적 보게 되면 14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내년에 실적이 더 좋다 보니까 PR이 확 떨어지는 모습들이겠죠. 사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강하고 다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PR 30배 정도까지 갈 정도로 고평가는 아니다. 그러게 되면 종목들이 아직은 해볼만 하다랄 정도로 보일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올라서 다들 이제 종목들이 한 올해 예상 대비해서 PR 한 25배 정도까지 갔고 내년 보게 되면 20배까지 나오고 이러면은 약간 고점의 징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물량 받고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일봉상의 표현 흐름이죠. 전력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딱 전력기기가 가다가 지금 꺾여 있다 보니까 이런 때도 요즘 최근에 계속 올라갈 때는 뭐 흥청 이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가 샀다 팔았다 하다가 고점에서 딱 물려가지고 지금 의외로 만약에 마이너스 한 15%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문의가 이런 게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를 하자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면 매수가를 여기서 고정시키지 마시고 쭉 올라갔을 때는 뭐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 징후가 난다는 이런 상황 쪽에서는 아예 비중을 좀 줄여서 갖고 있는 게 혹시나 이렇게 15% 조정받는다. 이때부터 또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자라는 입장 쪽에서 이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희는 좀 슬로우 다운 하자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쪽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싼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네오팜 이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요. 이거는 아토피 관련된 쪽에서 로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토팜인가요? 그거 가지고 또 떴다가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올해 10배 정도 가장 싸죠. 그리고 또 8배 내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밸류 메리트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화장품주에 움직이는 근거는 일단 수출이에요. 음식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출로 인해서 Q를 확대시키는 종목들입니다. 그게 있어줘야 화장품에 대한 그 진정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지금 한국은 내수는 됐고 미국, 일본 아니면 중국도 살아나는 경우도 좋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또 유럽까지 뭐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Q에 따라서 움직인다. 게다가 거기다가 잘 보니까 환율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면 의외로 수익이 더 나오겠죠. 그리고 그까지 감안을 한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오팜이 저평가를 받아도 수출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밸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애경사업도 그렇죠. 11배, 10배짜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이면 이것도 괜찮네. 과거에 AG20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되게 특이한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끼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출 모멘텀이나 수출 비중이 높다. 이거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를 해소하는 정도쯤까지밖에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싼 종목은 아직도 있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림 한번 더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거의 탑픽급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게 CNC 인터내셔널이셨을 거예요. 저희 가치투자 섹터 분석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 지금 50% 넘게 올라왔죠? 6만원, 7만원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11만원대 찍고 살짝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50% 이상은 다 올라온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APR 이런 거 있고 실리콘2도 볼게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 예상 PR이 이제 27배예요. 좀 비싼가 봤더니 내년에 또 폭발적으로 성공합니다. 확 떨어지죠, PR이. 그러면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5만원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냥 또 사지야 라고 붙기보다는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이 막강하구나. 그러면 올해는 비싸 보여도 내년 가게 되면 내년 실적까지 반영된다? 지금 주가가 안 비싸구나. 그러면 이거 내년까지 20배까지 땡겨와서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에서 20%는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관점 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 그때까지 이것도 플랫폼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확장돼서 나오기만 시작하게 되면 재고 쌓고 각국의 K 화장품인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영역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나오는 플랫폼주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변화도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후반대 종목들은 좀 비싸요. 약간들 다요. 예, 그래서 한 30회까지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코스알엑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반영되는 실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나왔던 실적 부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싸다고 보기는 힘든 거겠죠. 예,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에이블 CNC가 제가 쳐놓았던 이유는 한국 화장품 제조, 모피아, 청담글로벌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홍콩,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예,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뭐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 대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가 나와야 되겠죠.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 움직인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예, 일단 적자 나오는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1분기 실적 나오고 변화 들어오는 거 보았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대감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거 가장 또 두드러지는 게 그때 말씀드렸던 다이소 쪽에서 나가는 브랜드 때문에 아마 성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외로 이게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토니모리 에이블 CNC가 그래도 대표적인 스트릿 브랜드였지 않습니까? 미샤였었죠, 에이블 CNC가. 이게 과거에 어떤 부진했던 로드샵들 다 정리하고 많이 힘들었다가 최근에서 다이소에 들어가는 모델 때문에 성과를 냈다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실적이 어떻게 찍히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때 지금 나오는 지금 밸류가 이렇게 비싼지 안 비싼지가 이제 확인이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서 그런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화장품주를 보는 시각들은 좋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를 할 조건들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쪽에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끌기보다는 이거 한 일주일만 조정 나와도 되게 힘들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비쌀 때 사람들도 관심 막 폭증해 있을 때 이럴 때 또 무리하는 거는 절대 한국 시장에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무리해서 지금이라도 사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말 그대로 무리해서 사야지 무리하는 겁니다. 정말 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전략들 한번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차라리 그냥 틀리고 계속 가서 뭐 더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증시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 안 사, 여기까지 와서 안 샀는데 안 사, 차라리 나중에 조정 나오면 그때 샀게,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화장품 관련된 쪽에서 요즘 하도 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점검을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돈 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섹터 분석 학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